네, 요즘 우리 뉴라이트 일본 간첩들 계속 얘기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도발을 넘어서 얘네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명박 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역사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죠. 근데 번번이 깨져놓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 요직을 장악을 하고, 왜 그럴까? 뭔가 이상하다. 그만할 때도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간첩들 뉴라이트와 그 배우의 천공, 그 다음에 주술가들, 이런 자들이 지금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좀 무시무시한 소름 돋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라이트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라이트는 여러분들 극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전우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전향한 좌파들이 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뉴라이트가 처음 출연한 건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04년에 2004년에 뉴라이트가 생겨요. 2004년 11월에 서울 명동에서 운동권 출신 70명 정도가 모여갖고 자유주의 연대라는 단체를 출범시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신지호예요. 신지호.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지향,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2004년 11월에 만들었던 게 바로 뉴라이트의 시작이었어요. 자유주의 연대. 이 단체의 핵심 중 대부분이 NL, 민족 해방 운동, 그렇죠? NLPD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죠? 네이션 리버럴인가 아마 그 뜻일 거예요. 이 전향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다가, 북한의 정치적 사상을 추종하다가 어느 순간 북한을 저주하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을 꺼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민주화를 떠들었던 그런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뉴라이트 신보수였죠.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얘네가 이제 대선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과 그 당시에 박근혜가 싸웠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정동영 나가봐야 진다 그래갖고 민주시장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경선이 곧 대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의 대선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캠프가 거의 난타전을 했죠. 결국 그 난타전에서 나왔던 말, 이명박 캠프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얘기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해서 결국은 둘 다 그걸로 감옥 갔죠. 서로 얘기한 거에 따라서 미래를 얘기했었죠. 그때 왜 이명박이가 당선이 대통령이 되냐면요, 이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어떤 보수, 신보수라는 세력들이 이명박을 밀어요. 이명박을. 왜 이명박을 미냐면 박근혜로 자기네들이 만약에 줄을 쓸 경우에는 뉴라이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 박근혜는 독재 정치에 경제발전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박근혜 자체가 박정희를 빼면 얘기가 안 되니까 결국 박근혜는 올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은 뉴라이트가 지원을 했고, 박근혜는 올드라이트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갇히면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이가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학자나 어떤 그 사회 운동과 그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이 전향을 하면서 좌파들이 만든 게 뉴라이트라고 아까도 전향된, 변질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거에 뉴라이트 애들도 지금의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뉴라이트는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못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론부터 얘기하면 윤석열과 신일본 간첩 이 뉴라이트의 진짜 목표는 저는 한반도 전쟁이라고 저는 설마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윤석열의 발언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최근에 8.15 광복절에서도 어떤 북한의 그러니까 힘에 의한 통일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 이유 없는 엄청난 밀착을 하고 그러면 뉴라이트가 제가 저번에 가장 충격을 먹은 게 바로 노무현 정권의 탄생이라고 했었죠. 노무현 정권의 탄생.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서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친일 임명사전, 그 다음에 과거사 진상위원회, 친일 재산 조사 환수. 얘네들이 이거에 이제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민족주의자인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뉴라이트가 사실상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왜 섬뜩하게 뉴라이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 전쟁을 하고 이건 대놓고 독도를 사실상 지우려고 하고 어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의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고 일본을 우리나라의 우군으로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윤석열은 왜 저렇게 지지율이 빠지는데도 윤석열은 저렇게 국민의 눈치를 볼 때도 됐는데 막장으로 치닫나? 그리고 왜 신원식이는 갑자기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가고 대한민국 기무사령관이었던 방첩대가 여기저기서 이제 극우들, 뉴라이트들이 충안고 선후배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처음에 계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계엄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계엄령 발언들이 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는 계엄령이 아니에요. 계엄령보다 윤석열이가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건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지금 대북 전당지가 날아다니고 북한에 어떤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고 휴전선에는 대북 확성기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틀어져 있고 언제 총알이 날라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한방에 민주 진보 진영과 자기가 원했던 뉴라이트 일본이 대한민국 진출은 한반도 전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떠들었던 게 뭐죠? 한미일 군사동맹이죠. 이해하십니까?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허구한 날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순간 당연히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갖고 북한군과 미군과 우리나라가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장기전이 되든 단기전이 되든 전쟁을 치르게 되면 북한은 영원히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좌파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우리 민족을 식민지 지배했던 일본이 뭐가 되죠? 동맹국가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6.25 참전국들을 우리가 터키는 형제의 나라 막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식민지 국가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였던 일본이 한반도 전쟁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들어오는 동맹국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쟤네들이 영원히 풀고 싶은 게 뭐예요? 맨날 진보 진영의 어젠다에서 밀리는 게 친일이란 말이야. 이제는 친일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분석은 그거예요. 쟤네들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민주, 반민주 이런 구도에서 싸울 때도 어민이 이겨나가고 있지만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밀렸는데 이번에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관장과 여러 가지 역사 쿠데타가 나는 단순히 역사인가? 나는 이게 단순히 역사 쿠데타인가? 가만 생각해볼까? 얘네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과거에는 식민지 지배를 했지만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대를 파병하고 북한군과 싸운 우리의 동맹국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걸로 이제는 친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저의 분석은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반민족 행위자들이 우리 민주진영에게 늘 싸움에서 지는 게 친일이거든요. 반민족 행위는 절대 쟤네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고 쟤네들이 어디 가서 정당화될 수 없는 민족의 사실상 치욕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는 게 남북 한반도 전쟁에 일본군이 참여를 해서 북한을 격퇴시키는데 도와줬다. 일본은 동맹국가가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윤석열은 갑자기 요즘 이상해졌어요. 제가 보면 이것도 섬뜩하게 했어요. 제가 오늘 뭐가 이상하냐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늘 정강 정책,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민주당은 뭐 기본소득 사회 아니면 뭐 평화통일 뭐 이런 걸 어젠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 대선을 앞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빠져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시가 빠져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왜 갑자기 전쟁 이런 얘기들을 막 하나 했더니 최근에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어디 갔죠?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거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 UFS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훈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물론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훈련인데 2024년 언론에 보도된 한미일 군사훈련만 70번 이상을 했어요. 진짜 2024년 지금 8월인데 70회 이상을 훈련을 했고요. 그러면 이 훈련이 뭐냐? 말은 북한이 핵을 쏘았을 때 반격을 한다. 한미일 삼국의 안보를 위해서 통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얘기하지만 이 훈련의 진짜는 뭐냐면요. 이거는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이거든요. 이건 결국은 북한을 오판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북한을 사실상 함락시키고 그러니까 북한 지휘부주 제거, 점령.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훈련이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고 점령, 한미 전쟁 계획을 수행하는 연습.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을 침공해서 우리가 먼저 북한은 지휘부를 제거하고 점령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윤석열이가 휴가 때 해병대 어디죠? 해군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안보 얘기만 해요. 응? 그냥 대규모 전쟁 연습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여러분들 제 말 그래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당장 멈춰라고 하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고 간첩법을 개정을 해서 이상해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짓이 한동훈이는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그러고 윤석열은 이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갑자기 조시다를 방한시키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시다가 사실상 다음 달 27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조시다가 지금 들어오면 반일 여론 역풍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조시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반일 여론 역풍 엄청나게 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은 조시다를 이 시기에 부르려고 하냐? 응? 거기에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광복회 이종찬 회장께서 요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관해서 가장 크게 반발했죠. 이 새끼들 또 이지랄을 합니다. 광복회 내부 감사를 위해서 벌써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요. 벌써 이제 메신저로 공격을 하는 거죠. 광복회를 이제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놈들이 여러분들 국힘당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반도의 독자적인 핵무장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떠들어요. 한반도에 심심치 않은 핵무장. 그러면 미국은 콧방귀도 안 끼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천공의 발언을 보면요. 윤석열의 어떤 정부가 통일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주술에 쌓여 있어갖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너무 윤석열이 꿈꾸는 것은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사실상 침략을 해서 통일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다행히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데 신원식이나 안보실장 이런 놈들을 왜 자기 최측근으로 했냐면 미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신원식이는 뉴라이트의 극우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를 해도 윤석열의 말을 저는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충안고 1년 선배인 지금의 국방부 장관도 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말을 따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윤석열은 미국의 동의 없이도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위험성을 얘기하냐면 당연히 윤석열이나 이 극우들이나 뉴라이트를 생각할 때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도울 것이다. 그쵸?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예전에 만약에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이면 윤석열이가 아무리 전쟁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작전권은 미국에 있다라고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신원식이 같은 애들은 거부할 인사가 아니잖아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거부할 인사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바닥이고 꼬꾸라치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거기에 천공, 여러분들 천공이 허구한 날 통일 얘기하잖아요. 통일. 그쵸? 3.1절에서도 윤석열이 뭐라 그럽니까? 힘에 의한 통일. 저는 미친 것 같아요. 주술에 미쳐있고 누군가가 계속 뉴라이트들과 주술가들이 윤석열에게 통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니까 얼마 전에서도 미국에서 좀 이상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윤석열 제거 작전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윤석열 미국에서 지금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윤석열 제거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왜 나오냐면 정상적인 국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첩대나 이런데 최강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방첩대가 가장 주 임무는 쿠데타를 군대의 이동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보면 신원식이나 국방부 얘네들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찬 놈들을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고, 국내 동요는 기무사를 통해서 제압을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라는 새끼들이 역사전쟁, 교과서전쟁 늘 깨졌는데,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 친일을 넘지 못한 거거든요.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반감을, 진보와 보수를 할 것 없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넘지 못했는데, 이거를 넘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지원군으로 와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격퇴시키면,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조선 민중에게 아픔을 준 국가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준 동맹국가가 돼버린다는, 한마디로 친일의 역사와 함께 어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제는 미래에는 동맹국가로서 도와준 나라가 되는 신분 세탁을 하는 그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도 제가 분석한 게 그래도 일리는 있죠. 저놈들이 유일하게 민주진영에게 늘 지는 게 친일 반민족 행위인데, 그게 친일 반일 감정인데, 그 반일 감정은 식민지 지배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북한과 전쟁을 할 때 일본이 군사를 동원해서 북한을 격퇴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가 되고 고마운 나라가 된다. 제가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새끼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좀 미친 정부 같죠?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독립기념관장에 김구를 지우고 이승만을 세우려고 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놓고 일본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일본 관점. 여러분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가장 득을 볼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이 패전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 성장을 한 것도 6.25 전쟁이었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술력 차이도 극복하고 다시 일본의 경제 대국에 부응하는 나를 만드는 것도 한반도의 전쟁이에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마음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잖아. 내가 분석한 게 그거야. 김태우라는 뉴라이트의 식민지 경제론을 갖고 있는 놈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야. 일본은 한반도가 전쟁이 나기를 원해. 둘 중에 누가 죽던, 북한이 이기던 남한이 이기던, 전쟁만 남은 일본은 또다시 제2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일본 간첩들이 지금 모든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국민은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고. 저는 꼭 이 점을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전쟁 단순히 이거 증거를 또 하려고 할 일도 없다. 이 새끼들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심층 분석이에요. 예.